아까 2차 공식적으로 나간 사절단이 뭐였지, 일본으로? 수신사. 공식적으로 나간 게? 수신사. 비공식적으로 나간 거? 조사시사. 비공식적인 게? 조사시사. 청나라로 나간 거. 영상사. 그렇지. 청나라로 나간 영선사야. 영선사. 자, 황준원의 조선책략 이걸 갖고 들어온 게 2차 수인사 네. 김웅집. 2차 수인사 누구라고? 김웅집이야. 네. 김웅집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이 쓴 이런 책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책이 대박이야. 내가 지금 조선의 가장 긴장은 조선의 긴장 상태는 조선의 긴장은 어느 나라가 남아할까봐? 러시아. 그치, 러시아에 남아야. 자, 러시아가 만약에 남아한다면 봐.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청나라가 하는 말이야. 네. 야, 러시아가 나 내려와? 너네가 제일 먼저 점령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러시아 맞고 싶어? 러시아 맞고 싶으면 중국과 친해져. 일본과 맺어져. 근데 이 두 개는 이미 돼 있어. 네. 이미 두 개 돼 있어. 네. 우리나라가 그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무릎 꿇잖아. 네. 남한산성에서 무릎 꿇지. 네. 이미 청나라와는 더 맺어질 수가 없어. 더 친해질 수가 없어. 네. 일본과 더 맺어질 수가 없어. 네. 왜? 강화도 조약으로 이보다 더 어떻게 맺어져? 네. 네. 자, 미국에 연합하래. 아.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대놓고 청나라가 어느 나라와의 통상수를 알선하고 있는 거야? 미국. 그렇지. 네. 그래서 조선에게 뭔가 일본에게 뺏긴 듯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놓고 청나라가 알선한 거고 그 청나라 알선으로 맺어진 게 조민수 통상조약. 82년 5월. 네. 이게 서양과 맺은 최초야. 최초로 서양과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통상조약을 맺었어. 네. 자, 조민수 통상조약 1관 읽어보면 만약 타국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면 즉각 통지에 서로 반드시 돕겠대. 아. 근데 우리가 미국을 도울 일은 없지. 그렇죠. 미국이 조선 돕겠다는 얘기지. 네. 자, 이걸 거중조정이라 해. 뭐라고 한다고? 거중조정. 자, 거중조정을 해주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찍어봐. 없어. 단 한 번도 없지. 미국은 대놓고 일본을 졸라 돕는 나라야. 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기까지 일본을 지원한 1등 공신은 영국, 2등 공신이 미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중조정은 완전 위반도 계속 위반을 할 것이고, 사관 이 얘기는 이게 바로 아까 미국인들한테 주는 이게 또한 뭐야? 외법권인 거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한다잖아. 그 다음 5관은 어머 관세가 붙네? 네. 관세가 붙은 최초의 조약이야. 그 다음 14관이 대박이다. 이게 바로 무슨 대우라고 하냐. 이 조약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미국 관민들에게 허용해 일체가 균점되도록 하다. 이건 뭐라 하냐. 최고 대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다른 누구랑 친해져도 걔네들한테 주는 모든 어떤 혜택이나 권한을 배송한테 무조건 줄게. 그게 바로 배송으로 최고 대우. 어떤 내가 권한을 줘도 내가 너를 최고로 대우할게. 최고 대우. 다 대박이잖아. 네. 최고 대우. 완전 불평등. 완전 미친 불평등. 그러니까 최고 대우가 최초로 들어가. 그 다음 관세 부과가 최초로 들어가. 그지?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내보내는 사절단은 보빙사. 다시 미국으로는 보빙사. 미국으로는 보빙사가 나가. 미국으로는 보빙사가 나가. 청나라로 누가 나간다고? 영선사. 그 다음 미국으로 보빙사가 나가. 미국으로는 보빙사가 나가더라. 이후에 청나라로 이제 청나라 알선 영국 독일, 청나라 알선으로 영국 독일 끌어들여. 그 다음 러시아를 그렇게 못 막아서 안달복달 떨지만 우리나라가 요 사건은 갑신정변 직전이야. 그래서 덕수궁 옆에 러시아 공사하는 동안 찰 거야. 네. 그 다음 프랑스는 의외로 좀 늦어. 조프 통상조약으로. 왜냐면 프랑스와는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 병인 박해. 네. 그 과거사를 청산해야 나 조선이랑 통상 수교할 거야. 이런 거지.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천주교 포교가 이때부터 흐름되잖아. 조프 통상조약에서부터. 모든 나라의 조약에 최애국대우 다 있고 최애권 다 있어. 모든 나라 조약에. 최애국대우 최애권 다 있어. 모든 나라 다 불평등이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까지 끌어들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카메라 이렇게 잡힌다 그랬나? 네. 이렇게 잡힌다 그랬지. 네. 자, 통조림값 거중밥 할게. 통조림값 거중밥. 우리가 통상수교를 몇 년에 맺었지? 아까 강화도 조약을 1876년. 1876. 네. 우리나라 애들 중에 진짜 웃긴 게 프랑스 대혁명 외우고 미국의 독립혁명 외우는 애들 되게 많아. 네. 미국 독립이 1770년. 막 이러면서 막 외우는 애들 많아. 네. 정작 우리나라 문호개 봐. 그건 몰라. 환장한다니까. 1876. 1876년 최초의 문호개발이야. 1876년. 네. 근데 우리나라 근대사가 외면받는 건 그 끝이 일제강점기니까 듣기도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털리고 거덜나는 역사를 듣기도 싫은 것 같은데
아픈 것도 역사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 야비함이나 비열함에 당했던 그 역사를 기억해야 2019년에 노재팬 운동 터지고 네. 그쵸. 서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네. 두 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이래 최악으로 치닫는 게 2019년에도 반복된단 말이야. 네. 그럼 앞으로는 반복이 안 될 것 같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역사니까 사실 알긴 알아야 되는 역사거든. 네. 1876이 강화도 조약이었어. 그러면 1880년대를 맞이하네. 네. 문호를 개방한 채로. 네. 그때 최초의 근대적 그 행정기구가 등장한 게 통리기무화문이야. 통리기무화문. 아까 어디 나왔냐면 여기 나왔었어. 아. 그러니까 수신사의 결과물로 통리기무화문. 네. 이게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이자 개화정책을 총괄할 거야. 개화정책 총괄. 네. 여기서 개화정책을 다 총괄할 건데 여기서 뽑아낸 일본시 신식부대 최초가 별기구. 신식부대 만들어지면서 부식군인들이 참갑되는 거야. 네. 급료가 안 나가. 아. 이게 무슨 사건의 원인이 됐어? 이모군란. 그렇지. 바로 다음 년도 이모군란 터지는 거야. 그 사이에 조선책략 들어왔어. 네. 이 나라 뒤집어졌어. 네. 조선책략 뒤집어졌어. 네.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했잖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후에 이모군란 거야. 다음 달에. 아.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도 조약에 이어 조미소 통상조약까지 하면 네. 이 무렵에 삼도 틀고 있는 양반들 있지. 아마 발등을 찍을 거다. 대원군을 탄핵시킨 거야. 네. 아니 어차피 서원철폐는 이루어진 거잖아. 참을 거야. 이후에 참았으면 통상수교는 안 됐을 거 아니야. 지금 통상수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개화정책에 이렇게 물살을 타기 시작하면 미치는 거야. 지금 상도 틀고 있는 양반들. 네. 그러니까 1860년대 이건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거든. 이건 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럼 대원군이 봐봐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배시고 사학이 뭔데? 사학 학문 얘기하는 거야. 네. 응. 나쁜 학문이잖아. 아. 나쁜 네. 학문이건 네. 천주교. 아. 인간평등 안전 천주교의 무리를 잡아배시고 병인 박해. 네. 밖으로는 장병들하고 바다를 건너는 저거 정벌해서 정벌했잖아. 네. 병인 양요 신명들 얼마나 열광하겠어. 음. 그러니까 아까 천재 병오시는 양반들이 열광했다고. 네. 근데 서원철폐 때문에 결국엔 네. 꺼지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항로 기정진 같은 사람들이 최초로 주장한 건데 위정척사 운동의 첫 번째 흐름은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던 거야. 이후 70년대 최익현 말아. 저들을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로 양적과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이래. 실로 양적과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저들을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그러면 외놈과 양놈은 똑같은 네. 짝새끼인데 외양 아. 일체론이거든. 외양 일체론. 네. 이게 최익현의 외양 일체론. 이건 뭘 반대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 체계를 반대하는 거지. 네. 그러면 당시 이런 글이 발표될 때는 일본이 강화도로 무슨 군함을 밀고 들어왔을 때겠어? 아까 뭐였어? 이양선? 이항선, 일본의 군함 이름 뭐였어? 그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체결됐잖아. 뭐였죠? 나한테 지금 대밖으로 웃는 거야? 운요호. 아, 운용 사건. 운요. 네. 운용. 네. 이게 혼자 독학을 하면 비효율적인 이유야. 네. 끊임없이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 아. 그리고 내가 그거에 답을 해야 돼. 네. 그래야 시간은 절약되고 반복 학습이 돼. 아. 근데 혼자 공부를 하면 네. 이게 반복이 안 되잖아. 왜냐면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니까 네. 반복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복습할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는 거야. 네. 그래 이게 수업이 필요한 이유라니까. 네. 다시 일본의 군함 이름 뭐라고? 운용. 운요 사건의 계기로 강화도 지역 체결돼. 그때 네. 반대했던 상소야. 아. 최익현의 왜 안 됐지? 누구라고? 최익현. 최익현의 왜 안 됐지? 최익현의 왜 안 됐지? 자 이게 70년대라면 80년대. 자 아까 조선생략 들어왔지? 네. 수신자 김웅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고 있더라. 그 책자 이름 뭐라고? 조선책략. 황준원의 조선책략. 수신자 누가 갖고 들어왔다고? 김웅집. 그렇지. 할 것이 일어서고 쓸기가 떨리는데 지금 막 복받치는 거야. 네.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 혐의가 없다라는 건 말 그대로 국경을 맞대고는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 러시아가. 남하를 하겠다라는 건 우리의 긴장인 거지 러시아는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야. 혐의가 없는 나라를 막겠다고 본래 모르던 나라를 끌어들이려 하다니 비난을 하는 거야. 하물며 러시아, 미국, 일본은 똑같은 오랑캐입니다. 누구를 후하게 대하고 누구를 박하게 대하려 하십니까? 나는 이 글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영남 만인소. 영남 만인소. 네. 만인소라는 개념은 10,000명의 사람들이 집단 상을 썼다는 건데 그 10,000명 카운트는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롤링페이퍼 식으로 연달아서 연쇄 상소를 쓴 거야. 그걸 만인소라고 그래. 네. 2만 손 주도의 영남 만인소. 2만 손의 영남 만인소. 이건 무슨 유포를 반대하는 거라고? 조선책이요. 유포를 반대하는 거야. 조선책략 유포를 반대한다. 이게 80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서 통상적으로 강행되더라. 네. 이제 90년대가 되면 짤 없어. 반대 상품만 쓰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상황이 심각해. 네. 단발령 명성황 씨. 아. 명성황 씨를 뭐라 그래? 무슨 사변? 을미사변. 아. 을미사변. 명성황 죽는 거? 을미사변. 그것 때문에 의병 터질 거야. 자,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이야. 네. 위정척사 운동 첫 번째 흐름은 대원군의 통상수요 거부 정책을 지지해. 척가주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익현의 외환 외환일체. 80년대가 이만훈 주도의 영남만에서 90년대는 짤 없어. 네. 의병. 네. 맞지? 네. 자,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정척사 대 개화, 대원군 대 민씨, 네. 99군 대 신식군 대 네. 쫙 여론이 나눠져 있을 때 밀린 급료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모래로 장난질을 쳐놓은 거야. 네. 그럼 군인으로 참을 수 있어? 못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는데 결국엔 어디까지 뒤집는 거야? 궁궐까지. 그 사이에 민씨는 겨우 도망쳐 살았고 네. 대원군이 재집권. 왜냐면 대원군이야말로 위정처사 아이콘이잖아. 네. 위정처사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아버지를 9년 만에 이제 다시 SOS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킹님의 마음은 별개고 다 패지 5분년 다시 구원. 다 패지. 네. 이제까지 개화 처가 없었던. 어. 근데 살아있어 민씨는. 민씨가 어느 나라 군대를 출동시켰냐면 청나라지. 야, 자 이모군란 이년이가 갖춘 점은 이거 똑같아. 청나라. 또 청나라.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야. 두 나라 다, 그러니까 두 사건 다 청나라 군대 출동을 요청했어. 이렇게 해서 바로 대원군의 압수. 청나라 군대가 출동했어. 네. 그래서 다시 청나라 군대 3,000명의 에어싸 가운데 민씨가 재집권한 거야. 아. 그럼 앞으로 민씨의 개화 정책은 누구 손에 달린 거야? 청나라. 다 청나라의 손에 우리나라 운명이 달려버린 거야. 네. 일본도 빡치겠지. 네.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든 이 나라 안에 군대 넣어야 돼. 이 나라 안에. 그래서 일본도 그냥 배상금 이러면서 배상금 플러스 일본 공사관 앞에 경비병이라는 이름으로 주둔을 허용하게 한 거야. 이게 재물포주야. 네. 이게 이모블란드 결과 재물포주야. 네. 이건 일본 공사관도 경비병을 넣겠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 앞에 경비병이 700명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저쪽은 청나라 군대 3,000명, 이쪽은 네. 일본 군대 700명. 가관도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이 이모군란의 사건으로 이모군란을 계기로 끝난 판이다 이 판은. 끝난 판이다. 자, 청나라는 마젠창 멜렌도르프라는 고문들을 파견시켰고 네. 조청 상면수령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해서 아까 일본은 몇 리 이상으로 못 나오지? 4km 네. 심리, 4km 네. 심리 이게 거리주였지. 네. 그러니까 그거 바깥으로 못 나오잖아. 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내지통상권, 청나라는 내지통상, 우리나라 서울 안쪽까지 다 들어오지. 아. 물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지. 그 네. 다음 년도 조일통상 장정을 체결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무역구조까지 바뀌는 거야. 네. 양쪽 군대가 서울 안쪽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네. 그다음 청나라 군대 3,000명 계속 주둔하고 있고. 이렇게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세게 들어오면 거기에 반발하는 젊은 관료들이 있어. 네. 일본의 메이주인 같이 성공한 개혁을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33살의 김옥균이야. 아. 몇 살이라고? 33살이요. 저 24살. 성호가 23살? 24살. 아 24살? 자 9살 만에 옥균이 형이. 네. 이게 옥균이 형이 33살 나이가 제일 많은 거야. 박영은 거의 동갑이야. 네. 박영호가 27이니까 한 3살 많은 거고 네. 서진필 20살이거든. 아, 저도 어리네요. 응. 네. 물론 이때 아들이 2명이야. 아. 네. 아 서진필 아들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 네. 완전히 양반 집안에 있는 집에 태어나 일본의 메이주지로 유학했단 말이야. 아. 그럼 그 성공한 개혁의 모델 봤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일본이 완전 우리나라 발목 잡았네. 그러면 당연히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나눠지게 되는 거야. 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고 네. 이 사람은 대세에 순응하는 거고 이 사람은 거부하는 거야. 네. 그러면 청나라 관료들은 얘네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성격은 위정척사 대 개화라면 네. 갑신정변은 일본의 웨이주신을 따르고 싶은 급진계합파 대 청나라 내정 간섭에 순응하는 온건계합파, 계합파끼리 붙은 거야. 네. 개화파들끼리 붙은 거야. 이제. 네.
계약파들끼리 붙었는데 성공할 수가 없어. 왜냐면 민씨가 왜 군대 부르니까. 그렇죠. 청나라 군대 부르니까 네. 성공할 수가 없어. 네. 이 갑신정변 김옥균, 네. 옥균이 형은 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들어서던 날, 우정총국을 오픈하던 날, 네. 우정총국이 오픈한다는 날 찍었단 말이야. 그럼 제 신문에 우정총국 떴어. 네.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김옥균의 갑신정변인 거야. 아. 다만 이게 3일천하로 끝나. 이 3일천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 3일째 되는 날 누구 어느 날 군대 불렀다고 청나라. 민씨가. 그래. 청나라 군대가 난동 부리는 바람에 3일천하 끝난 거야.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일본으로 망명 나가 겨우 살았고 홍영식 그 자리에 죽었어. 이때 홍영식의 전 재산을 가압류 걸어. 그러니까 다 뺏었거든 국가가. 네. 왜냐면 반역죄였으니까. 당신은 반역죄. 그 홍영식이 영의정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로 그냥 한복판에 완전 의리의리한 대저택. 이 홍영식 때 지금 이걸 뺏은 거야. 네. 그때 민영익이라고 그 민씨 조카가 귀가 잘렸거든. 그 이때 이 김옥균 난동 부려 갑신정변 터뜨렸을 때 네. 귀가 잘렸어. 네. 이 잘린 귀를 붙잡고 귀 좀 붙여줘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자르고 뭐 그쵸. 썰고 이건 안 되잖아. 이게 뭐 붙이고 이건 안 되잖아. 네. 뭐 이게 침으로 깨맬 수 없잖아. 네, 네,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고개를 절레 한단 말이야. 못 붙인다. 네. 그때 서양 선교사 하나가 나서서 귀를 붙였어. 그게 알렌이라는 선교사다. 그래서 알렌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그 다음 연도에 차릴 수가 있는 거야. 민영이 도와줘서. 그 서양 선교사 알렌이 최초로 홍영식네 집에다 만들었어 병원. 의리의리했겠네요. 의리의리한 데다가 만든 거야. 그 광해원이야. 다 들어봤을 법한 우리나라 네.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이게 또 역시 이것과 관련 있는 일인 거지. 갑신정변 때 뺏은 저택에다 광해원을 만들더라. 결국 3일천하 끝났고 14개조 정강이라는 최초의 근대 개혁안을 발표하거든. 이 14개조 정강 이게 바로 이제 김옥균이 발표한 거야. 1조부터 보자면 청이 잡아간 대원군 돌아오도록 한다잖아. 네. 언제 잡아갔는데? 이모군한테 잡아가서 아직도 네. 붙잡고 있는 거야. 네. 네. 청나라가 왜 대원군을 계속 붙잡고 있겠어? 얘가 기억. 인질인 거야. 네. 그러니까 민씨가 청나라한테 계속 굴복하려면 이 사람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야. 만약에 청나라가 이때 대원군 풀었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는 이모군란 제2의 이모군란이 계속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대 청에 행하던 조공이 허리를 펴지 않나. 그러니까 김옥균이 꿈꾸는 근대적 사회의 첫 번째 단계는 청나라에 대한 4대 강제를 폐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근대화의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문벌 폐지. 세 번째 세금제도 개혁. 모든 재정은 호주에서 통합한다. 이게 세금은 2021년 대한민국의 세금은 지금 어디서만 부과되지? 아니 어디서만 세금을 부과하냐고. 아직 세금을 안 내봐서 모르는구나. 네. 우리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딱 이제 통지서가 나왔는데 네. 이제 발신 닦고 국세청. 오케이. 아. 국세청? 막 이런다고. 왜? 국세청 왜? 막 이런다고. 네. 이런다고. 제일 무서운 국가기관. 국세청. 네. 경찰서보다 더 무섭지, 국세청이. 아. 자, 국세청이 제일 무서운데, 국세청에서 모든 세금을 다 통합하고 있단 말이야. 네. 국세청에서 다 관리한단 말이야, 세금을. 왜냐면 세금을 여러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 여러 기관이 중복부가 할 가능성이 되게 커져. 네. 그래서 모든 재정 호주에서 가능하다. 얘네가 재정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재정은 호주에서 가능하다. 내가 이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이때 최초로 주장돼 가보개혁 때 최초로 받아들여질 건데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라는 근대적 개혁이 발표가 됐단 말이지. 근데 결국 청나라 군대 개입 때문에 안 됐단 말이지. 자, 일본에게 깽값 또 물어. 한성조약이야. 깽값 또 물어. 네. 근데 이번엔 청나라 군대 3,000명, 일본 군대 700명. 계속 이렇게 대치할 수 없잖아. 네. 계속 긴장 상태로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자, 양국 군대가 동시에 빼기로 해. 근데 이런다? 야, 파병할 일 있으면 동시에 파병하자. 동시 철병, 동시 파병. 네. 그러니까 지금은 청일전쟁 벌일 때가 아닌 거야. 네. 두 나라 다 청일전쟁을 할 때가 아닌 거야. 네. 야, 정정당당한 승부. 일단 빼. 나중에 보내서 같이 보내. 아. 근데 10년 후에 정확히 또 이 나라에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또 청나라 군대 부를 거야, 민씨가. 이번에는 김옥균 같이 굉장히 있는 집에서 태어나 많이 배운 애가 아니고 네. 정확히 정반대 캐릭터. 김옥균의 정반대 캐릭터. 전봉준. 아. 전봉준 하면 뭐야? 전봉준? 녹두당군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맞아. 그건 동학농민운동. 네.
이 나라에서 한국사 학습을 떼고 몇 년이 지나면 전봉주 들어봤는데 이러는구나.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농민운동은 진짜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무식한 농민들이 네.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했던 거야. 어. 지금은 많이 배운 애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거야. 그게 갑신정부야. 지금은 못 배운 애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거야. 그게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농민운동인데 또 청나라군대 불러. 10년 만에 일본이 같이 들어와. 네. 일본은 뭐하러 들어왔을까? 청나라. 청나라랑 한방 붙기 위해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본은 타겟이 달라. 청나라는 우리나라 내정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또 내정 간섭하려고 들어왔거든? 네. 그러니까 10년 전, 12년 전 머리 돌리던 걸 그대로 돌린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수가 다르다. 청일전쟁 하루 들어왔어. 네. 그러면 청일전쟁이 터지는 순간 누가 이기게? 무조건 그 전쟁은? 일본. 당연하지. 애초에 그 청일전쟁을 타겟팅하고 들어온 애와 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 얼떨결에 전쟁을 하게 된 나라, 그 전쟁은 뻔히 승부가 보인다는 거야. 청일전쟁 아주 가뿐하게 일본이 이겨. 이겨. 너네 이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전 뭐 역사부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때? 맨날 외구, 네. 개무시당하고. 네. 야, 조선한테도 개무시당했던 나라, 하물며 명나라는 일본은 어떻게 받겠어? 맞나? 욕을 할 수 없다, 참아. 네. 이렇게 맞을 거 아니야. 네. 그런 나라가 청나라를 발랐어. 그때부터 일본은 전쟁의 광신도가 돼. 왜? 전쟁이라는 건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 이 동아시아 전체 역사에서 본인들의 민족의 자존감을 민족의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청일전쟁 한 번으로 민족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 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이 일본 열도가 다 전쟁의 광신도가 되는 거야. 그 끝은 2차 세계대전. 그 끝이. 전쟁이 미쳐가는 거야. 아, 전쟁이 졸라 재밌는 거구나. 그때부터 느낀다니까. 아, 전쟁 한 방이 이렇게 재밌네? 뭐 이런 거. 네. 응. 그렇구나. 응.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을 못 하잖아. 네. 모르잖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때가 완전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왜냐면 다 동시가 한일 월드컵이었잖아. 네. 한국 월드컵이 아니었잖아. 네. 동시 개최인데 일본은 애진혁이 8강에서 떨어지고 네. 애진혁이 떨어지고 네. 16강 떨어졌나 동나라? 모르겠다. 일본은 떨어지고 네. 이제 한국만 계속 막 한국의 잔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일본을 눌렀다라는 공동 개최국이었는데 일본을 눌렀다라는 그 기분만으로도 완전 난리 났던 거거든. 그렇죠. 물론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 왜냐면 2002년 한국 강사를 하고 있을 때거든. 이미 강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다른 이제 내 또래 애들은 다 뛰쳐나가서 막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치면서 놀 때 난 이미 그때 강사를 하고 있을 때니까 완전히 나이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라 난 한일 월드컵에 대한 사실 개인적인 기억이 없어 진짜로. 어려 보이고 싶어서 어려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없었어. 전혀 기억이. 재밌게 논 기억이.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때 그 추억만으로도 벌써 월드컵이 되면 네. 그래도 뭔가 빨간 티셔츠를 맞아요. 입어야 될 것 같아. 그 향수 때문에. 네. 그게 전설처럼 계속 네. 전달되는 거잖아. 그래. 참 그게 얼마나 좋은 기억이라는 게 그 향수에 미쳐 죽게 만드는 거거든. 네. 민족 전체가. 네. 일본이 그래. 일본이 이때 전쟁이 그래.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유가 어떻게 돼? 자, 청나라가 너무나마 무섭게 들이대지. 청나라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 두 번의 사건으로 무섭게 들이대는 거지. 그럼 일본은 어떻게든 빼앗긴 영향력을 많이 하려고 또 잽을 날려. 그럼 이 두 개 나라를 견제하겠다고 우리는 또 누굴 끌어들여? 러시아. 러시아가 군사 비밀 협약을 체결하면서 막 체결하려 하면서 막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해. 그러자 영국이 딱 거문도를 찍고 들어와. 자, 거문도 가본 적이 없지. 네, 한 번도 없어요. 거문도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여수 앞바다에 있어. 여수 가봤나? 아니 안 가봤어요. 이번 밤에. 그날 여수 밤바다 네. 그것 때문에 여수 밤바다 그것 때문에 진짜 밤바다를 보러 이제 여수를 많이 가잖아. 네. 난 당시에 그 가사를 쓴 걔 누구지? 범준. 장범준이 여수 밤바다에 무슨 포인트를 잡고 여수 밤바다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밤바다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가면 좀 실망도 좀 많이 해. 근데 여수에 거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되게 조만해. 되게 조만한데 여기를 영국군이 3년을 주둔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러시아 남하에 나 올라갈 거야. 네. 왜냐면 미친 날 거래 두 개 나라가. 러시아 잘 되는 꼴을 영국 절대 못 봐. 왜냐면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다 먹어놨는데 네. 러시아 샵새끼들이 툭 끼어들어가고 시민지 분할했고 이란 다 먹어놨는데 또 러시아 툭 끼어들어 또 시민지 분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은 진짜 러시아 진짜 싫어하거든.
이 두 개 나라가 완전 라이벌이야. 네. 이때. 그러니까 러시아 대 영국. 어. 이때 이제 패권 싸움 벌어지는 거지. 이쯤 되면 네 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에어 다구리하는 거야. 네. 그때 바로 6.1준이라는 계약파 지식인이 차라리 우리를 중립국으로 만들어달라. 중립국이라는 게 뭐야?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거거든. 그렇죠. 이 나라를 완충 지도를 만들고 물러난다는 거거든. 네. 물러난다. 네. 근데 누가 물러나게 주겠니? 아무도 없는. 당연하지. 누가 물러나겠냐고. 아무도 안 물러나지. 그러니까 6.1준의 중립국론은 그냥 이제 주장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통조림과 거짓말이라 했어. 네. 통조림과 거짓말. 통조림과 거짓말이라 했지. 자, 이 기무함은 네. 근대적 개화 정책을 총괄할 국가기구 네. 신식부대. 별기군. 자, 2차 수인사 김웅지 뭐가 들어와? 조선정니까. 그것 때문에 중위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돼. 자,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과는 깽값을 지불한 데다가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게 했어. 무슨 포주야? 제목보주야. 재물포주야. 자, 청나라는 공문 들어왔어. 네. 3,000명의 군대 주둔하고 있어. 거기다 조청, 청나라 상인들에게 장사하시는 분들, 자, 물과 내륙에서 모두 무역하세요. 물과 내륙에서 모두 무역하세요. 일본은 거리지 바깥으로 못 나오지만 청나라 상인들은 물과 내륙에서 모두 무역하세요. 물과 내륙에서 모두 무역하세요. 수륙 무역하세요. 수륙 무역 장정. 물과 내륙에서 모두 무역하세요. 수륙 무역 장정. 네. 오케이? 네. 무역 부족까지 바꿔놓은 희대의 사건이 이모군란이야. 이거 이후에 개화파가 둘로 쪼개지지. 급진, 온건. 네. 자, 급진 개화파가 엎었어. 네. 갑신, 정변 3일, 천하로 끝났어. 김옥규는 일본으로 망명 나갔어. 그지? 자, 갑신정변 때 최초로 발표된 우리나라 근대 교환이 14가지 정강. 14가지 정강. 14개조 정강. 자, 갑신정변 터지던 날이 뭐가 오픈하던 날? 우리나라 최초로 우정총국이 오픈하던 날. 자, 그러자 우리는 이 두 번의 사건으로 청나라가 너무너무 세졌잖아. 어느 나라에 남아? 러시아에 남아. 그걸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지. 그러자 영국이 어디를 점령하고 들어와? 영국이 검문도를 점령하고 들어오더라. 그때 6.1준이 뭘 주장해? 중립. 오케이, 6.1준이 중립국론. 6.1준의 중립국론은 그럼 무슨 사건 직후에 나온 거야? 어느 나라 군대가 어디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 영국군이 검문도를 점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6.1준의 중립국론이 나온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6.1준의 중립국론이 딱 제시가 됐어. 네. 그럼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 국내가 어떤 상황인가? 그럼 영국이 검문도를 점령한 상황. 네네. 갑신정변 이후 영국이 검문도를 점령한 상황. 이렇게 정답을 고르면 되는 거야. 네. 자, 마지막 사건이 방공룡이야. 방공룡. 그러니까 금지한다. 네. 곡물의 유출을 금지한다. 아. 누가 그렇게 자꾸 쌀을 많이 갖고 나가? 일본이. 네.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방공룡이 불가하거든. 네. 곡식의 유출을 제한할 수가 없어. 네. 근데 곡식의 유출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이유가 아까 뭐였지? 요거. 82년에 조총삼일수륙 무역장벽 체결되자 일본도 다음 연도 18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에서 네. 최애국 대우와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를 얻어가거든. 최애국 대우를 얻어가면서 청나라한테 줬던 내지 통상권을 일본에게도 줘야 돼. 네. 일본에게도 줘야 돼. 네. 최애국 대우를 얻었기 때문에 일본도 내지무역. 그 내지무역을 얻어가면서 두 가지. 최애국 대우의 세트가 관세야. 네. 그때부터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붙을 거야. 또 하나 방공령이 가능해져. 한 달 전에 통보해라. 그러면 나 곡식 안 먹고 나갈게. 그래서 88년에 가뭄이 미치게 와. 89년에 방공령을 선포했다가 네. 오히려 우리나라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파면당하고 오히려 배상금만 또 지불할 거야. 배상금만 또 지불할 거야. 방공령은 대실패로 끝나.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농민들 뭐라 그러겠어? 이 나라야! 그렇죠. 우상이다! 이럴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농민들 마음 1880년대 통조림과 거중망을 거치고 나니 네. 우리나라 농민들의 결론, 야 이건 나라도 아니야. 이건 나라도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1890년대 첫 번째 사건 동학농민운동. 왜냐면 이 동학이라는 것 자체가 반봉건 반외세거든. 네. 반봉건 반외세. 네. 사회 개혁 사상이거든. 반봉건 반외세의 개혁을 요구하는 동학 농민 운동이 터지는 거야. 네. 오케이? 근데 또 그때 누구 부른다고? 청군. 또 누구도 같이 들어와? 일본. 이게 무슨 근거야? 갑신정변 결과 아까 무슨 조약이었지? 텐진. 텐진 조약에 대한 근거로 일본 청나라 같이 들어오는 거야. 청일전쟁 그때 터지는 거야. 누가 이겨? 이제부터 우리 역사에 중국 얘기 안 나올 거야. 중국 바이바이야. 중국 보내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통조림과 거중바 이러면 내가 통조림과 거중바 이거 한 문제 다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지. 통조림과 거중바. 근데 이게 답이야. 통조림과 거중바는. 네. 문제를 이제 몇 문제 풀어보면 금방 나와.
이래서 중요하구나.